오픈날 단 한 명도 안 왔습니다. 평일 매출이 약 20만 원대이던 곳이 현재 200만 원대로 올라왔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지금 무드림 금산이 오픈한 지 3개월이 됐잖아요. 네, 이번에 매출이 10배가 올랐다고 들었어요. 이게 추석 연휴 덕분에 오른 걸까요? 무드림 금산에 있는 주변에 있는 카페들을 제가 추석 기간에 다 가봤었거든요. 총 5군데를 가봤는데 저희만 잘 되고 있었어요. 저는 미리 계획했었던 대로 흘러갔다고 보고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대전점과 같은 경우는 도시에 있는 카페잖아요. 그래서 대전점은 아예 연휴 기간 동안 열지 않았고요. 건대 같은 경우는 평소보다는 매출이 오르긴 했지만 20% 정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이유에 대해서는 위에 올라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요. 네, 저는 대학에서는 법학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고요. 부업으로는 6년차 경제 유튜버고 7년차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 세계지점의 대표인 법학자 훈입니다. 망한 카페 시리즈를 한 지가 한 1년 정도 됐잖아요. 건대 입구에 있는 카페가 코로나 이후에 50%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이 콘텐츠를 시작했고, 지금 1년 만에 약 3배 정도 매출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매출보다도 현재 2배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골 카페는 제가 임야개발 시리즈에도 올리고 있는데, 여기는 평일 매출이 약 20만 원대이던 곳이 현재 200만 원대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비결들에 대해서 제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닌 미리 설계한 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들을, 구조적인 프로세스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번 콘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무드림 금산 카페가 있는 곳이 사실 시골이잖아요. 금산이 정확히 어떤 지역인가요? 금산은 우리나라 지도가 대충 이렇게 생겼죠. 한 이 정도쯤에 대전이 여기 있고요. 밑에 있는 금산 조그마한 도시인데, 특산물은 인삼이고요. 그거 외에는 아무런 관광지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평, 남양주와 같은 수도권에 있는 것들은 수도권에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인스타그램만 잘 운영하면 얼마든지 폭발적인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데 비해서, 대전도 사실은 인구가 많긴 하지만 대전 주변에는 대청댐이라든지 다양한 콘텐츠를 가진 대형 카페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금산이란 곳은 사실 대전에서 30분 거리긴 하지만 굳이 올 이유가 전혀 없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완벽한 시골이다, 시골 농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드림 금산 오픈 초기에는 손님이 거의 없다고 들었거든요. 그때 분위기는 어땠나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는데요, 오픈날 단 한 명도 안 왔습니다. 전 사실 오픈날도 조금은 기대했던 게, 제가 블로그에 글을 2개를 올렸었고 그게 상위권에 노출되고 있었거든요. 금산 카페로 쳤을 때 한 3, 4위 정도 하는 글이 있었고, 두 번째로 제가 스레드를 한 지가 8개월 정도 됐잖아요. 스레드에서도 제가 카페만 오픈하면은 당장 달려올 것처럼 100분에 가까운 분들이 댓글을 남겼었는데 단 한 명도 오지 않았었습니다. 미리 가오픈 기간이나 이런 걸 다 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첫째 날은 아무도 안 왔기 때문에 그날의 감정을 사실은 평생 기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매출 10배 상승이라는 이런 결과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추석 연휴가 꽤 길었잖아요. 6일 정도 됐었죠? 네. 그러면 지금이 카페들에게 대목 아닌가요? 이게 초보 사장들한테는 크게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이번 연휴는 특히나 길었습니다. 6일, 휴가까지 썼으면 7일, 8일까지도 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이것에 따라 결과값이 완전히 다릅니다. 일단 연휴가 짧을 때는 해외여행을 못 가죠. 그럼 도심 카페라든지 핫플 중심으로 손님들이 몰립니다. 오피스 상권 같은 경우는 반대로 대부분 다 카페들이 문을 닫아요. 아예 손님이 없기 때문에. 이번처럼 연휴가 장기화될 때는 최소한 국내 여행이나 해외여행을 가는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도심 카페들은 안 됩니다. 저희도 지금 건대 입구역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지역을 서칭을 해봤고, 많은 제 지인들에게도 연락을 해봤지만 도심 카페들은 매출이 이번에 떨어진 곳이 굉장히 많고요. 특히나 스레드에 있는 음식점들도, 도심에 있는 곳들은 안 된 곳들도 꽤나 많았습니다. 결국에는 해외여행을 가지 못한, 특히나 연휴기 때문에 고향집 근처로 2, 3일 정도 여행처럼 갈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근교 카페가 당연히 손님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니네는 많은 근교 카페들 중에 하나니까 다 혜택을 본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항상 마케팅 이론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A/B 테스트라고 말씀드렸죠. A/B 테스트는 뭐냐면, 5가지 변수 때문에 매출이 상승을 했으면 4가지를 최대한 통제를 하는 겁니다. 나머지 변수, 어떤 이유로 인해서 매출이 상승했나를 보는 건데, 예를 들면 저희 카페에 하루 평균 200대의 차량이 방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조사를 하는 겁니다. 어떤 경로로 왔는지, 예를 들어서 블로그를 보고 왔는지, 인스타를 보고 왔는지,
뭐 지인의 소개로 왔는지 이런 식으로 사실 설문을 받으면 어떤 유입 경로로 들어왔는지가 잡힐 거고 단골 비율 같은 거에 잡힐 수도 있겠죠. 데이터로 접근을 해야지 막연하게 연휴 기간이니까 우리 카페도 열면 잘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면 2배, 3배의 큰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착각을 해서 잘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2명, 3명의 스태프를 추가적으로 고용하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잘못된 예측을 하게 되면 반대로 손해를 보게 되겠죠. 특히나 저희 업장이 피크 시간이었던 1시부터 4시 사이에 금상 카페라고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는 상위 10개의 곳 중에서 5곳을 방문을 해봤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한 곳만 잘 됐었고요. 나머지는 다 평일 수준, 어떤 곳은 심지어 70평 정도 되는 카페였었는데 피크 시간인 어제 3시에 갔었는데 손님이 3팀밖에 없었습니다. 근교 카페라고 해서 다 잘 되냐도 아니고 연휴라고 해서 카페가 다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그 원인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면 무드림 금산이 열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잘 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럼 무드림이 한두 배도 아니고 1000% 매출이 상승했잖아요. 왜 무드림만 잘 됐을까요? 추석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던 대로 금산의 카페가 모두 다 잘 된 건 아닙니다. 특정 카페 2-3곳만 잘 되고 나머지는 그냥 평일 수준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추석 연휴 때는 친척들이 모이거나 대단히 가족들, 단체 손님들이 많죠. 네이버 플레이스 중심으로 당연히 검색을 하겠죠. 왜냐하면 인스타그램이나 스레드를 통해서는 이곳이 과연 단체석이 있는지, 또는 애완동물이 강반이 가능한지, 또는 유아 보조석이 있는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텍스트 기반, 사진 기반으로 되어 있는 네이버 플레이스를 중심으로 당연히 검색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인스타그램을 하지 않는 4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네이버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린 대로 네이버는 특정 검색값을 넣어서 검색을 하게 되면, 아이 동반 가능한 카페, 노키즈존이 아닌 카페 이런 식으로 검색하게 돼도 검색 기반 포털이기 때문에 원하는 값을 얻을 수가 있어서 가능하고요. 마찬가지로 또 추가적으로 애견과 같은 경우도 애견 동반 카페라든지 애견 카페라든지 이런 식으로 검색하게 된다면 당연히 네이버 중심으로 유입이 될 수밖에 없는데, 하루 이틀 전에 쓴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네이버 플레이스 같은 경우도 저는 무드림 오픈하기 전부터 네이버 플레이스를 상위 노출시키기 위해서 계속 관련된 글을 썼다고 했고, 키워드 선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키워드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요. 제가 예전에 진행을 했었던 네이버 플레이스 강의도 이제 추가적으로 10월 달에 진행할 예정이어서 그때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무작정 금상 근교 카페라고 쳐서 나왔을 때 상위 노출 되는 곳에 사람들이 몰리지 않습니다. 분명히 세부적인 키워드들을 잡아가야지만 사람들이 몰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전부터 무드림 금산에 핑크뮬리밭을 엄청 강조하셨는데 이번에 효과가 좀 있었나요? 핑크뮬리밭은 제가 즉흥적으로 기획한 게 아닙니다. 무려 6년 전에 제가 네이버 블로그에도 그대로 써놨는데, 6년 전에 블로그에 마노르 블랑이라는 제주도에서 가장 유명한 핑크뮬리 카페를 제가 방문하고 나서 그곳의 비즈니스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한 다음에 어떤 식으로 손님을 모객을 하고 어떤 식으로 손님의 동선들이 짜여져 있는지, 그리고 가격 정책은 어떻게 하는지 기획을 해서 이것을 바탕으로 건축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제가 무드림 금산에 대한 콘텐츠를 올릴 때도 말씀드렸던 거는 핑크뮬리와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수국,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좀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계획이 된 거지, 이게 뭐 몇 달 전에 기획해서 될 만한 게 아닙니다. 왜냐면 핑크뮬리 밭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동선을 짜야 되는지, 그리고 이 밭만 조성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카페가 여기에 있고 핑크뮬리 밭이 여기 있으면 인스타에서 핑크뮬리가 터지면 사람들이 여기 와서 사진만 찍고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요소들도 충분히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런 것들은 단시간에 쌓여지는 것이 아닌 여러 가지 레퍼런스 카페들을 방문해서 그곳이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를 매 계절마다 가야 되고, 그리고 또 핑크뮬리 카페는 9월부터 11월까지만 잘 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다면 나머지 계절엔 도대체 뭘 채울 것이냐, 400평이 넘는 밭을 반드시 다른 콘텐츠로 채워야 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대비가 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단순하게 핑크뮬리만 심어서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뭐를 좋아하는지, 뭐에 반응하는지를 알아야 되고, 이게 만약에 그 중에 하나가 이런 핑크뮬리 같은 꽃이고 포토존이라면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카페를 최소한 5곳 이상 방문을 해서 이곳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또는 봄에는 어떻게 운영하는지, 여름에는 어떻게 운영하는지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지만 투자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400평 핑크뮬리밭 조성하는데 1000만 원 정도 듭니다. 밭 갈 상당히 많은 인력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투자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정확하게 기획을 통해서만 성공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을 공략하신 이유가 궁금해요. 사실 저는 인스타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왔어요. 건대종과 같은 경우도 거의 6년 전부터 2개를 운영을 하다가 그 중에 최적화가 된 하나의 계정을 무드림 금산으로 바꾸면서 이미 최적화된 인스타그램 계정에 이번에 게시물을 올렸다는 게 핵심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블로그 같은 경우는 40대 이상의 이런 고연령층에서 검색을 많이 한다고 친다면 블로그는 주 타겟이 20대 여성입니다. 맞춤 타겟이 가능하고 지역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의 운영을 통해서 이번에 핑크뮬리 게시물이 2만이 터졌습니다. 3일 만에 2만이 터졌기 때문에 이 안에서 1%만 오게 돼도 매출은 하루아침이면 100만 원이 뛸 수가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꼭 이런 포토존을 운영하시는 분들, 브랜딩을 할 수 있는 만한 요소가 있는 분들은 당연히 시각적으로 전파력이 높은 인스타그램을 꼭 잘 활용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평소에 평일 저녁에 매출이 안 나와서 고민이 많으셨던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보완하셨나요? 네, 맞아요. 현재도 그렇지만 사실은 이런 근교 카페들의 가장 특성은 주말에만 사람들이 좀 몰린다는 거예요. 로드에서 들어올 사람들이 아예 없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도 금산군에서도 10분 거리가 걸리고 대전역에서는 30분 거리가 걸립니다. 뭐 성심당이나 이런 것들처럼 도심 한복판에 있지 않는 이상은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주말 중심으로만 손님들이 올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꼬마 정보를 설치했습니다. 두 가지 키워드를 잡았는데, 하나는 노을이 이쁜 카페, 또 하나는 야경이 이쁜 카페입니다. 이 두 가지 키워드를 잡을 수 있는 요소로 꼬마 정보를 선택을 했고, 특히나 반려동물을 동반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저녁 시간에도 산책을 시키기 위해서는 사진 찍기 이쁜 조명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가장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건 꼬마 정보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들을 설치를 했고요. 진입로에도 가로등을 12개 정도 심어서 이건 역시도 1,00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다 인프라가 갇혀 있거나 또는 만약에 이런 것들이 좀 어렵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도로에 가까운 카페를 선점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물론 추석 연휴에도 효과가 있었지만 우리를 제외한 대부분의 카페들은 잘 되지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네이버 블로그나 플레이스 같은 40대 이상의 사람들이나 유아 동반 또는 반려동물 동반 같은 특정 키워드로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블로그를 당연히 운영했어야 되고, 두 번째로 핑크뮬리 밭 같은 경우도 그냥 단순하게 밭을 조성한다고 되는 것이 아닌 사전에 여러 군데 레퍼런스 카페의 답사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해야 되고 동선을 어떤 식으로 짜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미리 다 돼 있어야 된다. 세 번째로, 특히나 20대 여성을 잡을 수 있는 인스타그램을 반드시 운영을 해서 연휴 직전에 게시물을 여러 개 올려서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유입되는 효과를 거둬야 되고, 네 번째로 매출이 결국에는 다시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할 수 있는 요소로, 특히나 평일 저녁에 사람들을 채울 수 있는 요소로 꼬마 정보라든지 야경을 볼 수 있는 포토 스팟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브랜딩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만 된다. 결국엔 이 네 가지가 이번에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매출이 10배 가까이 증가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럼 다른 시골 카페들도 그런 콘텐츠를 접하면 잘 될 수 있을까요?